우크라이나 모델이 두바이에서 열린 방탕한 파티 이후 실종되었습니다. 10일 후 그녀는 도로변에서 거의 사망 직전의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고 척추가 부러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말했으며 현장의 보안 카메라는 그 직후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은 하룻밤 만에 풀려났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다음 사실을 발견하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포타포티 파티라고 불리는 어두운 지하세계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파티가 호텔 문 뒤에서 열리며 여성들은 재벌들에게 이동식 화장실처럼 대우받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포타포티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계속 지켜보십시오. 두바이의 화려한 파티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2025년 3월 초 어느 날 저녁 우크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마리아 코발추크라는 이름이 두바이 파티 후 실종이라는 소름 끼치는 문구와 함께 포럼에 대거 등장하자 술렁였습니다. 마리아 코발추크는 2002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연 예술학과 학생 시절부터 일찍이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과 온리팬스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빼어난 미모와 매혹적인 몸매뿐 아니라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호화 여행과 고급 파티 생활을 담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마리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두바이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한 후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해외 미디어 회사의 초청을 받아 두바이에 갔으며 모든 비용이 제공되는 유럽 인플루언서 전용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종되기 전 그녀는 여행 중 여러 사진과 스토리를 게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은 그녀가 화려한 5성급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잊지 못할 밤이 나를 기다린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마리아는 갑자기 사라졌고 가족들은 그녀가 이틀 뒤 예정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활동을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은 곧바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친구들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보호 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무도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점점 줄어들면서 모두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놀랍게도 3월 19일 실종된 지 10일 만에 마리아는 두바이 외곽의 한 외딴 지역 도로변에서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으며 온몸에 부상을 입고 휴대폰이나 신분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발견 직후 두바이 병원으로 옮겨진 마리아 코발추크는 즉시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결과 그녀의 몸에는 심각한 손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머리에는 외상성 뇌손상의 징후가 있어 뇌부종과 장기적인 의식불명이 이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다리와 척추가 부러졌고 몸에는 멍과 열린 상처가 많았으며 오른쪽 갈비뼈, 골절 흔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그녀의 등과 허리 부위에 심각한 연부조직 손상이 있고 탈수 상태가 심하여 장기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의 상태는 처음 며칠 동안 극도로 위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긴박한 수술을 여러 차례 진행해야 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진의 협력과 마리아의 강인한 의지 덕분에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마리아 코발추크가
당분간 말을 하지 못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곧바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출처에서는 그녀가 어떤 이들이 포타포티라고 두려워하는 파티에서 도망치려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타포티 파티라는 표현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결코 평범한 파티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마리아를 두바이로 초대한 것입니까? 그 파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호화로운 도시 한복판에서 죽을 뻔했습니까? 그 답은 바로 포타포티라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두바이를 떠올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마천루, 슈퍼카,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서 풍기는 부와 사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고 싶어 할 정도로 꿈꾸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두바이의 화려한 파티가 단순히 상류층의 오락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자음악, 반짝이는 넌 조명, 끊임없이 따르는 샴페인, 그리고 반짝이는 슈퍼카 사이를 활보하는 매혹적인 복장의 소녀들이 있는 곳 말입니다. 그러나 저택의 문이 닫히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도덕적 기준이 왜곡되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포타포티 파티가 시작됩니다. 포타포티는 중동 상류층 사이에서 쓰이는 암호로 사치스럽지만 병적인 일련의 파티를 뜻합니다. 그곳에서는 명예, 돈,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식탁 위에서 거래됩니다. 포타포티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동식 화장실 또는 화학 화장실을 의미하며 보통 건설 현장이나 야외 행사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두바이 포타포티는 은밀한 파티와 금지된 행위가 얽힌 맥락에서 문자 그대로 이동식 화장실로 이해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넷 소문으로 여겨졌지만 수많은 핫걸과 모델들이 사건을 폭로했고 이제는 마리아 코발추크의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이 파티에 대한 정보는 더욱 무서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에 소셜미디어를 뒤흔든 유출 문서에 따르면 포타포티 파티는 전 세계, 특히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핫걸, 모델, 인플루언서들이 초대되어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룻밤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 전직 유럽 모델은 이 파티 안에서는 모든 한계가 사라진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부 방은 손님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부유한 남성들이 기괴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을 강요하며 왜곡된 욕망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몇몇 권력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새벽에 열리는 특별 의식에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며 이곳에서 여성들은 미리 짜여진 연극 속 노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예술적 목적이 아닌 초부유층의 사적인 소유물로 기록되기 위해 촬영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여러 영상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폭행하고 머리를 자르며 그들에게 온갖 끔찍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의식 중 하나는 여성들이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이동식 화장실인 포타 위에 앉아 있어야 했다는 것이며 두바이 억만장자들이 차례로 피해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가했습니다. 젊은 모델들은 물론 후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유럽의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 3년 동안 일해 벌돈에 해당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파티의 진위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여론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그것이 반드시 폭로되어야 할 끔찍한 진실이라고 믿었고 다른 한쪽은 조회수를 노린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바이 포타포티 영상이 2024년 10월에 유출되어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가자 네티즌들은 앞서 말해진 것들이 모두 사실임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한 여성이 두바이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은 매우 불쾌하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특히 식사 중일 때는 시청을 피하라는 경고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그것들은 해변 클럽이나 화려한 나이트 클럽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펜트하우스, 고립된 저택, 호화 요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안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정보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두바이의 부와 은밀함에 대한 명성이 이런 병적이고 비밀스러운 사건들의 완벽한 배경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파티들을 주최한 이들의 신원은 대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무명의 억만장자와 부동산 재벌에서부터 왕실과 연관된 인물들까지 다양한 묘사가 있습니다. 두각을 드러내는 미모와 급격히 증가하는 팔로워 수를 가진 마리아 코발추크는 이런 파티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명단에 포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그런 곳에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이메일, 높은 출연료와 국제적 교류 기회라는 매력적인 초대가 그녀를 빠져나올 수 없는 파티로 이끈 함정이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마리아 코발추크는 자신이 모델 업계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이 두바이 초부유층에 의한 체계적인 착취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마리아 코발추크는 이 끔찍한 포타포티 파티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그 답은 다음 편에서 밝혀집니다. 영국의 더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 29일 우크라이나 경찰은 마리아 코발추크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건을 게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피의자는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은 두바이 주재 우크라이나 영사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사건의 전개에 대해 더욱 호기심과 불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씨는 앞서 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딸의 실종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리아가 사라지기 전 자신에게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 모델 업계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리아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초대받았다고 말한 호텔 파티에 실제로 참석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안나 씨는 그녀가 파티에 참석했다는 가정은 있지만 이 파티를 조직한 사람들은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혼수 상태와 생명을 건 일련의 긴박한 수술 끝에 마리아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 코발추크는 자신이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갔다거나 포타포티 파티와 같은 추문에 연루되었다는 모든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여성들, 주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초부유층에게 착취당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업가들의 자녀인 부유한 청년들 그룹이 두바이의 한 호텔 파티 이후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태국행 비행기를 놓친 후 두바이에 거주하는 옛 지인 우크라이나 출신 재벌 2세 아르티아움과 함께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아르티아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여성 몇 명과 동행했는데 그중 한 명은 러시아인, 다른 한 명은 신원이 불분명한 여성이었고 벨라루스 출신 남성 알렉산드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에게 태국으로 가는 전용기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악몽으로 끌어들이는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호텔을 떠나려 했을 때 술과 약에 취한 이 남자들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그녀의 여권을 빼앗으며 뻔뻔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거야. 우리는 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마리아가 탈출을 시도했을 때 그녀는 근처의 건설 현장까지 쫓겼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고 높은 곳에서 던져졌다고 믿으며 그로 인해 팔, 다리,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머리에 큰 흉터가 남았는데 두피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이 휴대전화로 촬영되었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호텔을 빠져나와 근처 건설 현장에 몸을 숨겼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를 맞은 순간부터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리아의 진술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관측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협박이나 매수 후 꾸며낸 각본일까요? 이 의문은 사건 전체가 두바이의 악명 높은 타락한 파티인 포타포티 파티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결국 마리아는 아직도 자신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치료비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두바이 당국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로주노 노보스티에 따르면 그 대가로 마리아는 두바이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절대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리아 코발추크 사건에서 가장 분노를 일으킨 점 중 하나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이들이 단 24시간 구금 후 풀려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소되지도 심층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특히 언론 앞에서 신원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누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발견된 호텔의 CCTV 영상은 수수께끼처럼 사라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마리아가 공격당한 시간대의 감시 데이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을 밝힐 수 있었던 증거들 혹은 최소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바이에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이나 암묵적인 정치 세력 등 어떤 권력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용의자들이 너무 빨리 석방되고 보안 카메라가 사라졌으며 당국의 완전한 침묵은 사건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은 왜곡되거나 묻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날수록 여론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아무도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코발추크는 이 더럽고 사치스러운 파티들의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 여성들처럼 마리아 코발추크도 한때 온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성인용 콘텐츠 제작자가 되어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매혹적인 몸매,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녀는 몇 개의 대담한 게시물만으로도 돈이 물처럼 흘러드는 백만장자 세계로 들어갈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화려함 뒤에는 은밀하게 존재하는 거대한 지하 시장이 있었습니다. 은행 재벌, 석유 사업가, 이슬람 성직자, 유명 인사 등 수많은 부정한 억만장자들이 수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하며 온라인 모델들을 구매했습니다. 파리에서 두바이에 이르는 호화로운 파티에서는 모델이 손님을 받는 데 동의한다면 하루에 최대 5만 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하 세계에서는 수많은 소녀들이 달콤한 약속에 속았습니다. 그저 파티에 참석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천 달러를 받는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정교한 인신매매 조직에 덫에 걸려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당하고 거부할 경우 심각한 위협을 받았으며 심지어 거친 대우와 모욕을 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채 초부 유층만을 위한 파티에 희생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비극은 억만장자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꿈꾸는 젊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치열한 지하 거래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사진들 뒤에는 피와 눈물이 가득한 진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범인을 드러내는 일은 코발추크 가족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온라인 매체 오보주레바텔에 따르면
이 모델은 심각한 기억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가족과 친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3월에 그녀가 발견되기 직전의 사건에 대한 기억도 불완전했습니다. 코발추크의 부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두바이 경찰은 그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다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가족과 지지자들 모두에게 의심을 샀습니다. 한편 마리아 코발추크의 경험과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두바이에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착취라는 더 큰 문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마리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극복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아 코발추크 사건은 국제적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산업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젊은 여성들을 교묘한 착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